TIMVLM 논문의 오픈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구현한 화학과 이호학번 김미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TIMVLM 논문의 오픈소스 코드를 직접 구현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현의 목표는 TIMVLM 오픈소스 코드를 구글 콜앱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트랜스포 러닝 실험을 통해 최종 성능 지표와 예측 시각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구현 범위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 실행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GitHub에서 TimeVLM 리스퍼리티를 클론하여 원본 코드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프로젝트 내부의 데이터셋 폴더로 자동 복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번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넘피 문법 오류, 쉘 스크립트 오류, 데이터 경로 오류, 파일명 대소문자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콜앱의 T4 단일 GPU 환경에 맞도록 GPU 설정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imeVLM 트랜스포 HS를 실행하여 제로샷 트랜스포 러닝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공식 실행 가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TimeVLM GitHub 리드미에는 먼저 파이썬과 파이토크 기본 환경을 구성하고 리퀘어리먼트 텍스트를 통해 필요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폴더에 배치하고 목적에 맞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드미에는 여러 가지 실행 스크립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롱텀 포캐스팅, 숏텀 포캐스팅, 제로샷 트랜스폼, 러닝 실험용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번 구현에서는 이 중 제로샷 트랜스포 러닝에 해당되는 타임 VLM 트랜스포 HS를 실행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본 점은 GitHub 리드미는 일반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은 구글 콜앱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패키지 버전 충돌이나 데이터 경로 불일치, GPU 메모리 부족, 최신 넘피 버전과의 호환성 문제 등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리드미의 공식 흐름을 유지하되 구글 콜앱에서 실제로 진행하도록 코드와 경로, 환경 설정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현 코드 1번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환경 구축 및 패키지 설치 단계입니다. 먼저 드라이버 마운트를 사용하여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데이터셋을 콜앱에 직접 업로드하면 런타임 초기 핫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콜앱에서 불러오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환경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WANDB 모드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하여 외부 로깅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했습니다. 다음, 파이토크 CUDA ALLOC CONF는 CUDA 메모리 단편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콜앱은 GPU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OOM, 즉 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줄이기 위해 해당 환경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CUDA Visible Device C를 0으로 지정하여 콜앱에서 0번 GPU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모델 가중치가 다운로드될 때는 기본 컷의 위치에 쌓이면 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HF 홈을 콘텐트 HF 컷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콘텐트 경로에서 기존에 남아있던 TimeVLM 폴더를 삭제하고 GitHub에서 원본 리스포리티를 새로 클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equirement 텍스트 전체를 그대로 설치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주요 패키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콜앱의 비본 패키지 버전과 requirement 파일의 명시된 버전이 충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패키지만 선별적으로 설치하여 실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구현 코드 2번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데이터셋 자동 연결 및 파일명 정리 단계입니다. TimeVLM 리드미에는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폴더에 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올 데이터셋 폴더를 소스 경로로 지정하고 프로젝트 내부의 데이터셋 폴더를 타겟 경로로 생성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데이터셋이 반드시 한 폴더 안에 깔끔하게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OS 워크를 사용해 하이 폴더까지 모두 탐색하고 데이터 파일을 프로젝트 내부 데이터셋 폴더로 자동 복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이미 복사된 파일은 다시 복사되지 않도록 조건문을 넣어서 중복 복사를 방지했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은 파일명 대소문자 구분입니다. 콜앱은 리눅스 기반 환경이기 때문에 파일명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다를 경우 찾고 있는 파일을 찾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TTH CSV, ETTH2 CSV, ETTM1 CSV 등등 코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파일명을 정리하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닌 오픈소스 코드가 기대하는 폴더 구조와 실제 드라이브 데이터셋 구조를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형 코드 3번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호환성 패치 및 실행 안정화 단계입니다. 먼저 numpy 호환성 패치를 적용했습니다. 원본 코드에는 np-inf, np-float, np-bool, np-int, np-object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numpy 버전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디프레센트되거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파이썬 파일을 대상으로 해당 표현들을 현재의 문법에 맞게 자동 치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쉘 스크립트 실행 안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내부에 ASH 파일의 실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chmod 플러스 x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성된 쉘 파일에는 줄끝에 -r 문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리눅스 쉘에서는 이로 인해 실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줄바꿈 오류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GPU 메모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립트 내부의 배치 사이즈를 1로 줄였습니다. 콜랩의 T4 GPU는 논문에서 사용한 고성능 GPU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원래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로더 관련 오류를 줄이기 위해 nomworks를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내부의 루스 패스를 모두 데이터셋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크립트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경로를 참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코드가 다중 GPU 환경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앱을 단일 GPU 환경에 맞게 use multi GPU를 false로 설정하고 GPU는 0, 디바이스는 0으로 고정했습니다. 즉, 2단계에서는 콜앱에서 실제로 코드가 중단되지 않고 실행되도록 호환성, 경로 GPU 관련 문제를 사전에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최종 스크립트 실행 및 실행 로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환경 데이터 경로 호환성 패치가 모두 적용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GPU 상태를 확인하고 TimeVLM Transfer SH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NVIDIA SMI 명령어를 통해 콜앱에서 테슬라 T4 GPU가 정상적으로 활동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TimeVLM Transfer SH를 실행하여 리드미에서 제공하는 제로샷 트랜스포 러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아래쪽 로그를 보면 러닝 제로샷 익스페리먼트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스 데이터셋이 ETTH1, 타겟 데이터셋이 ETTH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스 데이터셋에서 얻은 정보를 타겟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제로샷 트랜스포 러닝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로그는 단순한 설치 로그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셋 준비, GPU 확인, 트랜스포 실험 시작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실행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패키지 설치와 모델 웨이트 로딩 로그입니다. 위쪽에서는 TimeVLM 실행에 필요한 주요 패키지가 설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Time, 리포머 파이톡, 파이토크 웨이브렛츠와 같은 패키지가 설치되었고, 이는 TimeVLM 실행에 필요한 시계열 처리와 웨이브레트 관련 연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서는 제로샷 실험이 실행된 뒤 모델 웨이트가 로딩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로딩 웨이트 100%라는 로그를 통해 VLM 관련 웨이트가 모두 로딩되었고 모델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Times New Roman Not Found라는 워닝이 반복해서 보이는데 이는 콜앱 환경에 해당 폰트가 없어서 발생한 matplotlib 관련 경고입니다. 모델 실행이나 예측 결과 생성 자체를 중단시키는 오류가 아니기에 실행 결과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로그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최종 성능 지표입니다. 이 표는 TimeVLM Transfer HAS 실행 후 생성된 매트릭스 파일들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각 행은 실험별로 생성된 매트릭스 파일을 의미하고 각 열에는 MAE, MSE, RMSE, MAPE, MSPE 지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MAE 지표는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절대 오차 평균입니다. MSE는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된 값으로 큰 오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RMSE는 MSE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오차 크기를 원래 단위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MAPE와 MSPE는 상대적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논문에서도 10개월 예측 성능 평가에는 MAE와 MS2를 확인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오픈소스 코드를 실행한 뒤 단순히 로그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결과 파일을 직접 정리하여 실험별 예측 오차를 비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트랜스포 러닝 예측 결과 시각화 결과입니다. 트랜스포 러닝 실험 후 생성된 예측 시각화 결과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각 그래프는 실제 값인 그라운드 트루과 모델 예측값인 프레딕션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X축은 타임스텝이고 Y축은 정규화된 시계열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별 그래프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측값이 실제 시계열의 상승과 하강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그라운드 트루과 프레딕션 타입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주기적인 흐름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 결과는 MSE나 MAE와 같은 수치 지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흐름을 눈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수치 지표와 함께 시각화 결과를 확인하면 모델이 실제 시계열 패턴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구형에서는 TimeVLM GitHub 오픈소스 코드를 구글 콜앱 환경에서 실행했습니다. GitHub 리드미 공식 가이드를 기반으로 트랜스포 러닝 스크립트를 콜앱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데이터셋을 프로젝트 내부의 데이터셋 경로로 자동 연결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는 넘피 문법 오류, 쉘 스크립트 실행 오류, 루트 패스 오류, GPU 관련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이후 타임 VLM 트랜스포 HS를 실행하여 최종 성능 지표를 확인했고 그라운드 트루스과 프레딕션 시각화를 통해 예측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구현의 핵심은 단순히 GitHub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화력 환경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데이터 경로 패키지 설치, 호환성 패치, GPU 설정을 직접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타임 VLM 오픈소스 코드의 실행 흐름을 재현하고 최종 성능 지표와 예측 시각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타임 VLM 오픈소스 코드 구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